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새로운 산화환원 평형이 되겠죠. 전기분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난번까지 배웠던 화학 전지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의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했었던 화학 전지는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했었냐 하면, 화학의 물질을 이용해서 전기의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학의 에너지를요,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전기 에너지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 표현 속에, 그렇죠, 전자들의 흐름을 자발적으로 일어나게끔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 의해서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고 플러스 극으로 가줘야 돼요 라고 하는 설명.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각각의 주인공으로 이들은 산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잃었고요.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에서는 그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됐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반면에요,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대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반대의 양상이 무엇을 뜻하느냐? 전기의 에너지를 써서, 네 선생님, 화학의 물질로 분해를 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네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환원 반응,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 반응, 그건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늘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놓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자, 전기 분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 우리는 어떤 액체 물질 혹은 어떤 수용액 상태에 해당되는 각 물질을 분해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화학원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 그것을 전기 분해시켜 보세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줬더니 그들이 각 성분 물질로 분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 기억이 나시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태,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화합물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얘네들을 뭐 해줘? 성분 물질로 분해시킨다라고 하는 거 의미로. 그러면 무엇을 이용해서?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극으로 달려갈 아이는 누굴까요? 양이온, 음이온 중에? 그렇죠,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이온이 전자를 얻게 되는 반응으로 진행되면서 A라는 금속으로 석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론 뭐 석출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전자를 얻는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B라고 하는 음이온은 당연히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 네, B라는 성분과 전자를 내놓는 반응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전기 분해하면 항상 양이온, 음이온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양이온, 음이온 머릿속에 갖고 있고, 양이온이 달려갈 곳은 마이너스 극.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 전자 얻는 환원 반응이 진행되어요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반면에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은 음이온인 아이들 전자를 내어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내어놓는 반응 산화 반응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은 자발적인 전자의 흐름을 유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플러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었다면,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히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기분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플러스 극으로는 당연히 누가 다가간다고요? 그렇죠. 음이온이요. 음이온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들은 성분, 원소, 물질로 나오게 될 때 그 전자를 내어놓게 되는 산화 반응이 진행될 것이고, 반면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해당되는 양이온이 달려가게 될 텐데, 그때 그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해당되는 호돈소 물질로 얻어지게 된다. 전자를 얻었습니다.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의 원리를 이용해서 나는 전기 에너지를 써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겠어. 이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전기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분해를 하려면요. 일단 어떤 액체 상태이던 수용액 상태이던 전해질이 필요할 거예요. 전해질에다가 각 극을 넣어놔서 내가 원하는 물질로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때 넣어주는 전극은 백금 전극이나 혹은 탄소 전극을 넣어서 하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원장치를 연결해 줘야 되죠. 선생님이랑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장면 속에서 전지와 전기 분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지의 경우에는 내가 조합을 해서 모양 생김새는 비슷하잖아요. 양쪽에 뭔가 넣은 거. 그런데 전지는 내가 어떤 조합을 해서 넣어주는 그 구성 요소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그러는 바람에 이 가운데 그림이요. 꼬마 전구. 자, 꼬마 전구는 뭘까요? 이거 지금 저는 전기 에너지 나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혹은 그렇죠. 전압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꼬마 전구나 전압계가 표시되어 있는 건 그거는 전지를 표현하고자 함이고, 자, 지금부터 하게 되는 전기 분해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렇게 항상 전지의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 전원장치를 연결했을 때 또 하나의 팁은 이렇게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예요. 짧은 막대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극. 긴 막대기는 플러스 극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한테 좋은 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전지가 나왔을 때 얘가 어느 극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자, 뭐부터 해볼 거냐면 전해질 용육액. 용융액이 뭘까요? 그렇죠. 액체 상태예요. 자, 액체 상태를 전기 분해해 주세요. 그러면 화원에서 했었어요. 어떻게? 액체 상태에는요. 해당되는 그 화합물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하모? 양이온과 음이온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기 분해가 일어나는지 선생님이랑 각각에 대한 극에서의 반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aCl입니다. 네, 선생님. 이들은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외에는 없습니다.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은 음이온, 마이너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은 양이온이 될 거예요. 플러스 극에서는요. 해당되는 이러한 음이온이 자, 뭐가 돼? 전자를 잃고 해당되는 구성 성분 원소 물질을 얻어진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두 개의 Cl-가요. Cl2라고 하는 염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놓는 무슨 반응이? 그렇죠. 산화 반응이 진행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극에서의 변화예요.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두 개의 나트륨이 내어놓은 두 개의 전자 얻으면서 두 개의 나트륨 금속으로 석출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요. 환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ENA, 자, 이 Cl-가 무엇으로? Cl2로. 나트륨부터 써볼까요? 자, 두 개의 나트륨. 얘는 금속으로. 자, 그 다음에 Cl2는 기체 상태로 얻어집니다. 라고 하는 장면 안에서 그 그림에 대한 해석.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쪽에는 누가?
그렇죠. 나트륨에 해당하는 금속으로 석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플러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자, 염화나트륨에 해당하는 용융액, 그들은 왜 중요하냐? 수용액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에서도 굉장히 두 개를 비교해서 잘 묻곤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선생님이랑 전해질 수용액에 관련돼 있는 전기분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까지는 무슨? 용융액. 용융액은요, 해당되는 화합물의 그냥 이온 결합 물질 상태에서를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양이온과 음이온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용액입니다. 숫자는 뭐? 물 숫자죠. 그 말은 뭐냐면 전해질 안에 양이온, 음이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존재해? 그렇죠. 물 분자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수용액의 전기분해의 원리 한번 읽어볼게요. 방전하기 어려운 이온들은 물이 대신 방전해서 산화 또는 환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이 방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우에서 우선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줘야 합니다. 음이온은요, 전자를 잃어줘야만 해요. 그런데 어떤 양이온, 어떤 음이온의 경우는 그냥 난 전자 얻기 싫어, 난 전자 잃기 싫단 말이야 라고 하죠. 물이 같이 존재하게 될 때, 야, 난 정말 싫거든? 그나마 네가 나. 누구? 물. 물아, 네가 대신 전자 좀 얻어줘. 물아, 네가 전자 좀 대신 잃어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방전하기 어려운 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누구의 어떤 이온이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극입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양이온에 해당하는 주인공들 누구? 칼륨, 칼슘, 나트륨, 바륨, 알루미늄입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쭉 외워보세요. 칼카나마 아라처리 쭉 외운 것들 중에서 앞부분에 속하는 아이들이었죠? 맞아요. 반응성이 큰 아이들입니다. 반응성이 큰 이러한 금속 양이온들은 전자 얻기 정말 싫죠. 나는 그냥 물속에서 이온으로 존재할래 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이 전자를 얻는 것보다 누구? 물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일어나요. 물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화학 방식.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외우게 잘 안 시키지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세요. 여러 번. 자,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H2O, 네, 전자 몇 개 얻었어? 2개.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학생일 때. 2개의 전자를 얻으면 왼쪽에 있는 전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띄려면 1가 마이너스 OH-가 몇 개 필요해? 2개. 그래서 이 H2O 물 분자가 전자 2개를 얻으면 수소기체와 2개의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환원 반응으로 진행된다. 화학 반응식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반응성이 큰 금속 양이온의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이에요. 자, 플러스 극으로 다가가야 되는 음이온이 있습니다. 플러스극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음이온들 중에 황산이온, 탄산이온, 질산이온, 인산이온. 이거 뭐죠? 다원자 이온이죠. 여러 개의 덩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온이에요. 그러한 음이온입니다. 더불어서 플로린도 하나 넣어줘도 좋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플로린을 넣어서 공부를 했으면 요것도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얘네들은 전자를 잃기 싫어요. 그냥 나는 전자 그냥 이렇게 난 다 덩어리 채로. 플로린 전기음성도 큰 아이였어. 그냥 나는 플로린 음이온으로 이렇게 있을래.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대신에 누가? 그렇죠. 물 분자 중요합니다. 물 분자 네가 전자 좀 잃어. 네가 전자를 잃어서 나가.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서 4개의 H 플러스 그 다음 4개의 전자를 내놓고 산소 기체 발생, 이 내용으로 반드시 두 화학 반응식은 10번씩 쓰세요. 10번씩 쓰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양이온이에요. 반응성이 큰 금속 양이온들은 전자 잘 얻으려고 하지 않아. 무라무라 네가 대신 전자 좀 얻어줘. 그래, 물 분자는 전자를 얻어서 2개의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서 H2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플러스 극에 있는 음이온들, 덩치가 큰 아이들, 황산이온, 탄산이온, 질산이온, 인산이온, 또 플로린화 이온, 이들은 전자를 잘 잃으려고 하지 않아. 그 대신에 누구에게? 물 분자에게 너 전자 좀 잃어. 그래, 좋아. 그러면 4개의 전자를 내놓으면서 4개의 수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하셔야 되죠. 자, 선생님이랑 몇 가지 전해질 수용액에 있어서 전기 분해를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야 돼요. NaCl 수용액입니다. 용융액 아니에요. 자, 그러면 Na 플러스 aqueous, 그 다음 무엇? Cl 마이너스 aqueous,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처럼 하세요. 먼저 플러스 극으로 다가가는 애 누구? 음이온 Cl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극으로 다가가는 애 누구? 양이온입니다. Na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놓고 Cl-, 우리 아까 외웠던 그러한 음이온의 종류였나요? 아니었죠. 자, Cl-는 그래, 나는 물 분자 대신에 내가 전자 잃는 게 더 수월해. 내가 전자 잃어줄게. 그렇게 하세요. 2개의 Cl-가 Cl2 염소 기체 발생하면서 전자 2개 내놓는 무슨 반응으로? 산화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누구? 마이너스 극에서의 변화예요. 나트륨 이온이 가긴 가요. 용융액처럼. 그렇지만 야, 나는 전자 얻기 싫어. 대신에 누구? 무라무라 네가 전자 좀 얻어줘. 그러면 그 대신에 나트륨 이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 2개의 물 분자에 있어서 그래, 내가 전자 얻어줄게. 그러면 나는 2개의 OH-를 내놓고 수소기체 발생하면 돼. 이렇게. 무슨 반응이? 물 분자의 환원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전체에 해당하는 화학 변화는 ECl- 2개의 H2O가 Cl2의 기체 발생 2개의 OH- H2에 해당하는 기체 발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되는 기체의 종류,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되는 기체의 종류, 더불어 서술형에서 꼭 물어보는 거, 어느 극에서 pH 변화가 나타납니까? 꼭 물어보죠. 자, 어느 극에서?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극에서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pH는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나요, 선생님? 중요하죠. 각 극에서 누가 발생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팁을 줄게요. 얘는 좀 그나마 다행인 게,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랑 다음번에는 이제 찾아보게 될 텐데, 이동되는 전자의 몰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여기 보세요. 얘는 전자 어때? 2개.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자 2개를 얻은, 잃고 얻은 양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맥락도 같이 집어두셔라 라고 하는 거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일부러 여러분들 노트에 빈칸을 뒀어요. 사실은 요거 선생님이 NaCl 수용액 이제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2칸은 일시정지 잠깐만 두고 얼른 채워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스스로 한번 설계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누구? CuSO4. 자, 누구죠?
황산구리. 자, 황산구리는요, 마찬가지로 수용액 안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화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플러스극으로 달려가는 아이, 그렇죠. 황산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가 달려가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극으로는요, 양이온이 달려가게 되겠죠. 자, 그때 일어나는 변화 양상입니다. 우선 황산이온 가기는 가요. 하지만 얘네들 전자 잃기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누구한테? 물 분자에게 요청을 하죠. 야, 나 전자 못 잃겠어. 네가 전자 좀 잃어줘. 그래, 내가 전자 잃을게. 이렇게. 이러한 화학 반응이 진행될 것이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우리가 칼카나마 외웠던 반응성 큰 금속 이온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물 분자 전자 얻지 않아도 돼. 내가 전자 얻어도 돼. 구리이온입니다. 전자를 얻어서 구리라는 금속으로 석출이 되더라. 아하, 그 말은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물 분자가 대신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으로, 마이너스 극에선 누가?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으로 진행되었군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해야 될 여러분은 다음 장면이 바로 뭐냐면 전자의 수 맞추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 NaCl은 다행히 똑같이 두 개의 전자로 맞아서 선생님이 그 작업을 나중에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전자를 두 개를 얻고 있고요. 전자를 네 개를 잃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자의 숫자를 통일시켜라. 몰수를. 그러다 보니까 자, 2로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요. 자,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H2O, Cu, 이가 플러스 화살표 두 개의 H 플러스 2분의 1 O2, 그 다음 Cu로 화학 반응은 전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나한테 묻는 질문은 플러스 극에서 누가? 산소 기체가 얼마가? 2분의 1몰이 얻어질 때 마이너스 극에선 구리가 얼마? 1몰이 얻어집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이너스 극에서는 구리가 석출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 더.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에서 또 종종 잘 물어보는 거. 자, 플러스 극에서 H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로 인해서 pH는 플러스 극에서 어때? 감소합니다. 라는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마무리. 자, 질산은 수용액입니다. 질산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NaCl 그리고 CuSO4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AgNO3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온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자, 플러스극으로 달려가는 아이는 음이온, NO3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달려가는 이온은 양이온. 먼저 쓰세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질산 이온은요. 덩치 큰 다원자 이온이었죠. 자, 얘 전자 잃기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되어 줘야 되는데 질산이온 그렇게 못하니까 물 분자에게 요청합니다. 전자 네가 좀 잃어주라. 자, 그러면 좋겠어. 이렇게요. 자, 반면에 마이너스 극이었죠. 자, 우리 마이너스 극 은이온은요. 칼카나마 우리 뭐예요? 반응성 큰 금속 양이온 아니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나는 물이 아니라 내가 환원될 수 있어. 전자 얻어서 Ag라는 금속으로 석출 일어날게 이 반응으로.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뭐 하자라고 했었냐면 전자의 수 맞춰주자라고 했었죠. 대부분 전자를 2에다 맞춰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는 2분의 1. 자,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2.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요.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될까요? H2O가 있고요. 두 개의 Ag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 이 두 개의 H 플러스가 될 거고요. 2분의 1 O2가 될 거고요. 두 개의 Ag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선택지는 또 뭐?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 되었을 때 플러스 극에서 발생되는 기체의 종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금속의 종류,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와 같은 맥락 뭐야? 플러스 극에서 수소이온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pH는 감소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세 가지에 대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NaCl 수용액, CuSO4 수용액, AgNO3 수용액. 사실은 그걸 벗어나서 나온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기본이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물 분자가 산화되는 거, 물 분자가 환원되는 화학 반응식은 조금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한 번 외워두면 계속 가요. 더 이상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내용만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물의 전기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 1 배울 때 이거 사실은 이 화학 반응식 안 가르칩니다. 그냥 화학 1에서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전기분해해 보세요. 전기분해해 보면 전기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각 성분 물질이 얻어졌습니다. 네,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합니다. 이 내용의 소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화반응, 환원반응에 대한 원리는 전혀 불필요합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봤었던 게 뭐였냐면 물 분자 전기분해했더니 2몰, 1몰 부피비로 얻어졌던 장면 기억이 나시죠? 화학 1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화학 2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물 분자가 뭐가 되는 거? 그렇죠.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으로, 반면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뭐?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으로 진행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각 성분 기체로 발생한다라는 내용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해질 용융액부터 했습니다. 왜? 녹아있는 용액이 어떻게 되는지, 녹아있는 용액 안에서 액체 상태만 있는 상황에서 물 분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전자를 얻거나 잃은 환원, 산화 반응으로 진행이 되어줘야만 했었고,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의 경우에 상황이 다르죠. 나 정말 싫거든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온들은 해당되는 양이온의 경우는 물 분자가 대신 환원해주고, 해당되는 음이온의 경우는 그 대신에 물 분자가 그렇죠. 산화가 돼준다라고 하는 내용 정리로 화학 반응식 두 가지에 대한 패턴은 꼭 기억해둬라라고 하는 걸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전기분해 정말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선생님이 전기분해 몇 가지 수용액의 전기분해와 관련되어 있어서 동영상 준비했거든요. EBS 리얼 화학 실험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의 비커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약 30ml씩 넣습니다. 그 다음 9V 건전지와 연결된 스냅 집게전선과 탄소 막대, 즉 연필심 2개를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 각각 연결시킨 후 두 비커 속 수용액에 넣습니다. 두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를 염다리로 연결시킨 뒤 각 극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각 극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모두에서 기포가 생성됩니다. 즉,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 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쪽 극에서는 각각 어떤 기체가 발생한 것일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돼 수소 기체가 발생한 것이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산화되어 염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게 도선을 뺀 후 각 극에 BTB 용액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나요?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던 비커는 파란색을, 플러스 극을 연결했던 비커는 노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TB 용액에 의해 색깔이 바뀐 것은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면 지시약에 의해 색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먼저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되어 수산화 이온이 발생했었죠. 이렇게 생성된 수산화 이온에 의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어 파란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환원되어 염소 기체가 발생했는데요. 물 속에 녹아있는 염소 기체가 물과 반응하여 염산과 하이포아염소산을 생성시키므로 이들에 의해 생성된 수소 이온으로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노란색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전기분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 약 30ml씩을 비커 2개에 각각 넣습니다. 그 다음 9V 건전지와 연결된 스냅 집게 전선과 탄소 막대, 즉 연필심 2개를 연결시킨 후 두 비커 속 수용액에 넣습니다. 두 수용액을 전기분해시키기 위해 탄소 막대가 담긴 비커를 염다리로 연결한 뒤 각 극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이렇게 황산구리 수용액의 전기분해에 대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처럼 양쪽 극에서 기체가 발생하지 않고 플러스 극에서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구리가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플러스 극의 액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위해 두 수용액 속 탄소 막대에 연결된 집게 도선을 빼고 플러스 극을 넣어두었던 비커에 BTB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나요?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되어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수소 이온이 생성돼서 액성이 산성이 되죠. 그래서 BTB 용액에 의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한편 마이너스 극에서 석출되는 구리의 경우는 수용액에 녹아있는 구리 이온이 환원돼서 구리 금속이 석출된 것입니다. 자, 지금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황산구리 수용액에 관련돼 있어서 각각의 전기분해를 했더니 각 극에서 발생되는 기체의 종류, 또 그 기체로 인해서 액성의 변화는 또 어떻게 달라졌었는지 그 상황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표에서는 뭐 했어요? 에이제너3도 했었는데 그건 실험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황산구리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는 똑같이 황산이온 대신에 질산이온이 가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산이온이 산화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물 분자가 대신 산화하게 될 것입니다. 황산구리의 논리처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에 가서는 구리 금속이 석출됐던 것처럼 질산은에서는 똑같은 실험을 해본다면 은이 석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재미나게 실험도 보고 우리 한번 CG로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이랑은 문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2012년 9월 모의평가입니다. 사실은 이건 개정되기 전 교육과정인데요. 선생님 얘를 왜 굳이 가지고 오셨죠? 왜냐하면 개정이 되어도
물어볼 평가에서는 똑같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복습하고 두 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 전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들은 그림은 금속 X의 염인 XSO4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수용액과 금속 Y에 해당하는 염인 YCl에 해당하는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는 장치를 표현해 준 것이고, 자, 이 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각 전극에서 관찰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뭘 하자고 했었냐면 전기분해에서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서 벌어지는 각 다가가는 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각 극이 어느 극이냐 이거를 관찰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얘는 직류 전원, 이거 뭐지? 아무것도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나한테 준비되어 있는 XSO4라고 하는 이 염이 어떻게 이온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X 이가 플러스랑 SO4 이가 마이너스로 구성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전극에서의 양상을 살펴보니까 B라고 하는 전극에서 금속 X가 석출되었대요.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X 이가 플러스가 달려간 겁니다. B라고 하는 그 탄소 전극은 어느 극에 해당돼? 양이온이 달려가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극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하, B라는 걸 알면 A라는 거. A는 뭐예요?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각각을 매칭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다면 플러스 극에 해당하는 요 A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도 또 추측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 A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극입니다. 누가 달려가? 음이온. 음이온, 황산 음이온이 달려갔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얘네들 전자 잃는 산화 반응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누구에게? 물 분자에게 야, 네가 대신에 나 대신에 산화되어 줘. 그래 그럴게. 이런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 반면에 B라고 하는 거에서는 무엇이? 그렇죠. X가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선생님, 네, X 이가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X라는 금속으로 아하, 그 말은요, 선생님, 이거군요. 첫 번째에 해당했던 A라는 전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했어요. 산소기체 발생했어요랑 매치. B라고 하는 거 X 석출. 이제 나머지 YCl. 자, YCl도 어떤 걸로 있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Y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YCl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각각의 극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얘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C입니다. C는 뭐죠? 플러스 전극이에요. 플러스 극. 그럼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게 음이온. 그러니까 누구? Cl 마이너스가. Cl 마이너스는 어떻게? 네, 이들은 Cl2의 기체를 발생을 시키면서 두 개의 전자 발생. 자, 다시 말해서 산화 반응. 반면에 D. 자, D에서는 누가? 그렇죠. D에서는 해당되는 Y.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극이니까 Y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Y라고 하는 양이온이 B라는 전극처럼 전자를 얻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Y라는 금속이 석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Y 플러스가 전자 얻지 못하고요. 그 대신에 누가? 물이. 자, 물 분자가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되나요? 그렇죠. 이거라는 거. 이거를 쓸 줄 알아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 수소기체의 주인공이 나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 장면. 그 다음 마무리. 잃은 전자, 얻은 전자, 여기에서 이동되는 전자 수는 총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보세요.
A라는 것에서는 4개의 전자였습니다. 네. B라는 것에서는 2개의 전자였어요. C라는 것에서는 2개의 전자, D라는 것에서 2개의 전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2개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 자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정량적인 접근은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A라는 전극에서는요. 산소 기체가 2분의 1몰 발생을 하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수소이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H가 그렇죠. 감소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유추. 그 다음 B라고 하는 전극은 누구? X라고 하는 금속 1몰 X라는 거 석출.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더니 누구? 그렇죠. Cl2 얼마? 1몰. 1몰의 Cl2 기체 발생.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소기체 발생. 네, 전자 2몰의 흐름, 수소기체도 이렇게 발생. 다만 여기에서는 OH-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H 증가 요렇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선택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항이에요. A와 C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물어봤어요. 볼까요? A라고 하는 거, 네, 전자일은 산화. 주인공이 중요해요. 주인공. 누구? 물 분자가 전자 잃었어요. 산화. C라는 거 산화. 물 분자가 산화? 아니, Cl-가. 어찌됐든 둘 다 산화 반응. 니은아, 가에서 수용액의 전체 양이온 수는, 자, 가라고 하는 반응을 살펴보시면요. A라는 전극은 이겁니다. 이거. A라는 극에서 일어나는 상황. 자, B라고 하는 거 요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보면 X 2가 플러스 하나가 전자를 얻을 때 1가 플러스 이온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2가짜리 하나 없어질 때 1가짜리 2개 나옵니다. 라고 하는 뜻. 양이온 수는 감소가 아니죠. 뭐라고? 증가. 디귿. 나에서요. 네, 나에선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 되겠죠? 자, 요게 가였고. 그러면 나에서 수용액의 pH는 어떻게 됐습니까? pH는 OH-로 인해서 증가. 틀린 진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의 기억항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것이었죠. 자, 9월달 모의평가 19번이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도 전기분해는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2013년에 치러졌죠.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고 나서 학생들을 화학2 배웠고 그 안에서 전기분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고 대수능 문제 14번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자 탄소 전극이 아니라 이번에 백금 전극을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XSO4라고 하는 수용액 그리고 YCl이라고 하는 수용액을 각각을 전기분해하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네, 전극 B에서는 금속이 석출되었다라고 해줬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극 D에서는 네,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아까와의 차이가 뭐죠? 아까와의 차이는 XSO4YCl 똑같은데 아까는 결론을 표로 줬고요. 지금은 진술로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얘는 예쁘게 전원장치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줬으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 누구? 음이온. 그러면 음이온 XSO4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X2가와 SO4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으니 A라고 하는 장면에는요 SO4 마이너스가 가요. 가긴 가요. 그렇지만 이들이 전자 일치 못합니다. 그 대신에 누가? 물 분자가. 자, 쓰셔야 되죠. 물 분자, 전자 1은 4개의 H 플러스 4개의 전자, 산소 기체 발생 이식. 그 다음
B.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X 이카 플러스가 갈 거예요. 그런데 예쁘게 금속이 석출된다라고 해줬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C와 D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의 상황에서도 YCl은 Y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역시 이온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 그렇죠. Cl 마이너스 음이온. 자, Cl 마이너스 어떻게 돼? 네, 이때는요. 두 개의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잃고 Cl2 기체 발생,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 더불어서 D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B와 같이 금속이 석출됐습니다 라는 말을 해줬으면 아마도 Y가 석출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그게 아니었죠. 뭐라고? 그렇죠. 기체가 발생했다라고 해줬으므로 Y 플러스가 각인가? 그렇지만 얘가 전자 얻은 것이 아니야. 그 대신에 누가? 물 분자가 전자를 얻은 거겠지. 두 개의 전자 얻어서 두 개의 OH 마이너스 수소 기체 발생 이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뭐 하자 그랬죠? 잃은 전자, 얻은 전자, 이들의 이용한, 지금 여기 안에서 이동한 모든 전자의 몰수를 통일시켜라. 전자의 몰수를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만 4개고 2개, 자, 그 다음 여기도 2개, 그 다음 여기도 2개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그렇죠. 여기를 2개로 맞추자. 1, 2, 자, 그 다음 2,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그대로. 자, 그 다음 여기도 전자 2개 그대로, 그 다음 여기도 전자 2개 그대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선택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가수용액에서요. pH는, 자, pH 뭐 봐야 되죠? 그렇죠. 가수용액에서 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쁘게 누가 있나요? H 플러스가 있습니다. 수소이온으로 인해서 pH는 감소합니다 라고 하는 진술, 옳은 진술. 자, 니은항이에요. 전극 D에서. 전극 D. 자, 전극 D에서 발생되는 기체 물어봤었죠? 자, 그렇다면 그 발생된 기체는 얼마? 뭐? 수소죠, 수소. 자, 양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양적 관계 오늘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기체는 수소. 그 다음에 디귿항. 금속 이온이 금속이 되는 반응의 표준 환원 전이. 우리가 아까 개정되기 전하고 실험적인 해석을 이 표현만 다르게 있고 나머지는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출제가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면 보세요. 금속 이온이 금속이 되는 반응의 표준 환원 전이요? 네, 선생님. 자, 지금 X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X는 우리 이너트 지난 시간에 표준 환원 전이를 하면서 이거 설명을 했었죠. 그 맥락이 그대로 전기분해에 와서 해석이 또 돼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보세요. X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전자 얻겠습니다. 네, 그래서 얻으십시오. 왜? 물분자가 있어요. 물분자보다 전자를 얻는, 자, 물분자 전자 얻는 게 이 반응이었죠. 이거였습니다. 이거. 물분자에 비해서 전자를 얻는 표준 환원 전이값이 더 큽니다. 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했어요. 표준 환원 전이가 크면 클수록 나 이거 환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표준 환원 전이가 더 컸기 때문에 물분자가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X, 이가 플러스가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반면에 Y는요. 누가 환원했죠? 누가? 물분자가 대신 환원해 줬어요. 나 못해. 이렇게 얘기했죠. 왜? 얘는 더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분자보다 표준 환원 전이가 더 아래쪽에 놓여지느라 그 대신에 두 개가 경쟁하면 누가? 물분자가 야, 내가 표준 환원 전이가 더 커.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X와 Y를 표준 환원 전이 값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환원하기 수월해? X.
그래서 표준 환원 전이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술이 옳은 진술로서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아, 선생님,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물어보는 건 똑같군요. 그렇죠.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전기분해에서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주고 표 결과를 해석해서 상황을 알아보세요 라고도 나올 수 있고, 진술 속에서 각각의 상황을 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전기분해에 관련되는 것은 오늘 배웠던 것만 완벽하게 화학반응식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오늘 배웠던 거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분해에 얼만큼의 양이 얻어지는지 양적 관계 좀 더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이죠. 31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